시대를 살아가면서 미래 시대에 어떻게 전환이 되는가에 대해서 방법론의 시각에서 보는 로타리 방향성으로 강의해 주실 마이워크랩 유덕수 시위원님의 특강이 있겠습니다.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디지털 강의를 맡은 유덕수입니다. 여러분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요청만 쳐다보고 있어요. 제가 오늘 로타리 클럽 강연이 두 번째인데 저는 여기 올 때마다 굉장히 행복해져요. 아마 이런 말씀 많이 들으시겠지만 저는 요즘 세상이 좀 이게 자꾸 차가워진다는 생각 많이 들거든요. 근데 여기 계신 분들이 이 차가워지는 세상을 조금이라도 따뜻하게 만드시려고 애써주시는 거잖아요. 맞지 않나요? 네. 그래서 제가 너무 행복합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빌어서 제가 감사하다는 말씀 좀 전해드리고 싶어요. 감사합니다. 제가 그 감사의 마음을 갖고 그냥 넘어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선물을 준비하니까 이제 눈이 초록초록해지시는데요. 제가 어떤 선물을 준비했냐면 시를 한 편 써드려야겠다. 실망하시네요. 시를 한 편 써드리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를 쓰려면 분위기가 일단 좋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노을이 싹 질 때 책상 하나를 딱 놓고 잔잔한 음악을 틀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로타리 클럽을 생각하면서 시를 쓰기 시작했어요. 근데 못 쓰겠더라고요. 시를 쓰는 게 너무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대로 멈출 수가 없어서 제 비서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이래는 제가 비서가 있어요. 제가 비서에게 부탁을 했는데 이 비서는 저녁에도 일을 하고요. 그리고 새벽에도 일을 합니다. 그리고 주말에도 일을 해요. 지금 이제 곳곳에서 아시는 말씀을 주시는데 이 비서는요 제가 생각할 때 세계에서 제일 똑똑한 것 같아요. 군대가 아닙니다. 세계에서 아직 말씀하시면 안 돼요. 아시는 분은 아직 말씀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제가 월급을 주거든요. 이 똑똑한 비서에게 월급을 주는데 월급을 3만 원 줍니다. 잘못 들으신 거 아니에요. 300만 원도 아니고 30만 원도 아니고 3만 원을 줍니다. 여기서 눈치채셨겠지만 제 비서는 바로 이 비서가 좀 든든해요. 바로 인공지능 채팅 프로그램 챗 GPT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챗 GPT에게 시를 써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제가 이렇게 시를 써주더라고요. 제가 쓴 것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 땀 한 땀 정성을 모아 세상을 바꾸는 손길들, 로터리의 빛, 가슴 깊은 곳에서 시작된 울림, 봉사의 정신, 사랑으로 이어지는 끝없는 행진, 세계 곳곳에 퍼져 평화의 메아리 되어 울리네. 인류의 바다에서 우정의 배를 띄우며 서로의 이해와 존중 속에 더 큰 꿈을 꾸네. 차이를 넘어서 연대, 함께 만드는 아름다운 내일, 로터리의 불꽃처럼 희망의 빛을 밝혀주네. 영광스럽게도 한국의 땅에서 이 빛을 나눠 세상을 따뜻하게 하는 로타리의 사람 영원히. 제가 이렇게 반응이 좋을 줄 몰라서 그냥 이 시는 제가 쓴 걸로 제가 쓴 걸로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기억해 주시고 제가 이렇게 시를 선물로 드렸지만 사실 오늘 제가 여기 계신 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진짜 선물은 바로 제 비서를 여기 계신 분들한테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강연을 들으시는 분과 듣지 않으시는 분들은 앞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많은 것들이 바뀔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강연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 소개는 강의 자리에도 있고 시간 관계상 생략하고요. 저는 이 세상 바꾸는 시간 15분에 나와본 적이 있어요. 나와서 강연을 했었는데 여기서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30살 때부터 10년 동안 대학교를 만들어서 운영을 했거든요. 근데 기존에 있던 대학들은 하고 싶은 일을 하게 만들기보다는 사회에서 필요한 일들을 하게 만들어주는 것 같아서 저는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살 수 있는 학교를 만들었어요. 그렇게 학교를 만들었는데 그 학교는 이런 과목들이 다양하게 열렸습니다. 이 학교의 특징은 학생
과목을 만들어야 돼요. 근데 보시면 알통학과라는 게 있어요. 그죠? 뭐 하는 학과 같으세요? 운동, 그죠? 헬스, 운동하는 학과 같으시죠? 근데 저도 몰라요. 학생들이 만든 거예요. 그래서 들어가 봤어요. 알통학과 뭐 하는 학과지 하고 들어가 보니까 운동하고 점수 산다는 학과였어요. 뭐 하는 학과냐? 유럽의 철학자인 알론드 보통의 책들을 공부하는 학과였어요. 그래서 알통학과였던 거죠. 그죠? 심지어 섹스학과도 있었어요. 네, 그래서 이런 학교였는데 제가 이런 학교를 만들고 나서 TVN 리틀비티어에서도 출연을 하게 됐고요. 그리고 그해 여러 대회에서 1등으로 수상을 하면서 대한민국에 이런 학교가 꼭 필요하다. 네, 이런 지지와 응원을 받으면서 제가 사회적 기업으로 한 10년 정도 운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10년 동안 5천여 명이 청교의 과목을 만들었고요. 자전거 학과를 만들었던 영명이라는 학생은 버려진 자전거를 고쳐서 파는 환경적으로 의미가 있는 사회적 기업을 만들어서 창업을 했고, 이 친구는 몇 년 전부터 정치하고 싶다고 해서 몇 년 전에 출마를 했어요. 그래서 현재 30대 초반인데 국무원으로 당선이 됐습니다. 이런 일을 했고, 또 동학과를 만들었던 동주라는 학생은 나는 주식과 맞벌이 한다는 책을 베스트셀러를 출간을 했고요. 지금 현재 투자회사를 창업했습니다. 이 문제 섹스학과를 만든 이성원이라는 학생은 대한민국 청소년계에서 가장 유명한 현재 청소년 성교육 강사가 됐어요. 그래서 이런 굉장히 많은 의미 있는 결과들을 만들어냈는데 제가 10년 만에 이 학교를 접게 됩니다. 제가 왜 이 학교를 접게 됐냐면 제가 디지털을 몰랐기 때문이에요. 저는 학교니까 공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고 공간에 많은 돈을 투자를 했습니다. 근데 세상이 빠르게 변했죠. 사실은 제가 했어야 되는 건 공간을 소유하는 것이 아니었고 사실은 어떻게요? 공간을 연결하는 거였어요. 연결하는 데 돈이 별로 안 들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디지털을 너무너무 필요하다는 걸 간절하고 절절한 마음을 담아서 제 신념이 이렇게 무너져가는 그 감정을 담아서 여기 계신 분들에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디지털이 왜 필요할까요? 기술의 발전이라는 건 지금까지 되돌아보면 어떤 의미냐면 결국 인간과 기계가 계속해서 대결을 하게 된 거죠. 그렇죠? 근데 언론을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인간과 기계가 대결할 때 이 기계가 인간을 보완할 거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맞나요? 보완하고 있나요? 근데 저는 좀 아닌 것 같더라고요. 보완하는 게 아니라 대체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걱정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보면 결국 대체라고 써놓고 보완이라고 읽고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인간과 이 기계의 대결을 역사적 기도로 만들면 그걸 바로 산업혁명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자, 1차 산업혁명 때는 어떤 기술? 증기기술을 통해서 인간과 기계의 대결이 시작됐고요. 2차는 바로 전기입니다. 전기고요. 그리고 3차는 이제부터 디지털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자, 지금이 4차냐, 5차냐 여러 가지 말이 많은데 보통 4차 산업혁명이라고 부르거든요. 이 4차 산업혁명의 대표적인 기술이 뭘까요? 네, 맞습니다. 뭐예요? AI라는 거죠. 결국 이 기술들을 그냥 넘어가지 마시고 이렇게 보셔야 돼요. 뭐냐? 결국 예전의 기술은 육체를 보완해주는 거고요. 현재 지금 AI는 뭐예요? 지능을 보완해주고 있는 겁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렸죠. 보완이 아닐지도 모른다고. 뭐예요? 대체하고 있는 것일지도 모른다는 거죠. 네, 끔찍하죠. 자, 그래서 보시면 인간과 기계의 대결은 크게 세 가지 사건이 일어나요. 자, 이게 바로 그 첫 번째 사건입니다. 이 조렌이라는 사람은 1차 산업혁명이 일어난 전기기술의 그 시대에서 태어난 사람이에요. 일을 했던 사람. 그 사람의 직업은 철도 노동자였어요. 그 사람은 땅굴을 파는 거죠. 철도를 깔기 위해서. 근데 어느 날 기계가 발명됐어요. 증기 드릴이. 그 땅굴을 드릴로 패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노동자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어떻게 기계가 우리를 대체할 수 있어? 이건 말도 안 돼. 그래서 이 조렌이라는 사람이 대결을 걸어요. 이 증기 드릴하고 시합하다가 인간이 기계보다 더 낫다는 걸 내가 보여줄게.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시합이 벌어졌고 하나를 두고 증기 드릴과 이 조렌이라는 사람이 땅굴을 파기 시작하죠. 누가 이겼어요? 네, 드릴이 이겼을 것 같죠? 이 조렌이라는 사람이 이겼습니다. 인간이 역시 대단하죠? 그리고 3일 만에 죽었어요. 바로 사. 그러니까 이게 실제로 일어나는 일이냐 아니냐 논란의 여지도 좀 있고 이렇게 동상도 있는데 결국 이 얘기가 시사하는 바가 있죠. 결국 우리는
울산에 있는 현대 자동차 공장을 전환을 해요. 너무 좋은 경험이자 기회였죠. 그게 불과 24년 전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그 공장에 가서 자동차 공장에서 깜짝 놀랐어요. 24년 전에. 왜? 자동차 한 대를 만드는데 사람이 없어요. 네, 사람이 없어요. 우리가 지금 실제로 저 모습을 보지 않기 때문에 혹은 저 자리에 없기 때문에 어떤 생각을 해요? 나랑은 상관없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죠. 근데 만약에 저 공장에서 일했던 사람들이라면 결국 일자리를 잃은 겁니다. 그렇죠? 이렇게 세상이 바뀌었어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사건이 터집니다. 왜냐하면 1997년도에 이 카스파로프라는 체스, 세계에서 체스를 가장 잘 두는 사람과 IBM에서 만든 딥블루라는 인공지능이 대결을 하죠. 네. 그리고 인공지능이 이기게 됩니다. 96년도에 한 번 했었는데 그때는 인간이 이겼어요. 근데 그 다음 년도에 지게 되죠. 이 카스파로프라는 체스 선수가 뭐라고 말씀하신 줄 아세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는 인간에게 몇 년간의 유예 기간을 주었을 뿐이다. 앞으로 기계는 매 경기마다 이길 것이고 인간은 단 한 게임이라도 이겨보려고 발버둥칠 것이다. 지금 한 게임도 못 이깁니다. 그렇죠? 이렇게 두 번째 사건이 터져요. 같은 시기 97년도에 스마트폰이 나옵니다. 스마트폰은 그 신미양이라는 운영 체제를 가진 노키아폰이 시초라고 하는데요. 그 스마트폰이 나오면서 어떻게 돼요? 엄청나게 많은 산업에 지각 변동이 발생하죠. 디지털 카메라 안 씁니다. 요새 누가 씁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보이는 것만 있지 않고 또 거울이나 다이어리, 노트 시계 같은 산업도 다 사라졌어요. 거의 사라졌어요. 내가 저 업종이 아니었기가 다행인 거지. 내가 저 업종에서 일을 했다면 회사에서 잘리거나 회사를 접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컸다는 겁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사건이죠. 저도 가족 3급을 두기 때문에 굉장히 충격적이었는데요. 바로 이세돌 부단이 바둑을 알파고한테 진 그런 게임이었어요. 바둑이 인간이 만드는 그 경기 중에 가장 복잡하고 어려운 게임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더 큰 충격으로 다가왔던 거죠. 근데 이걸 자세히 들여다보셔야 돼요. 그냥 진 게 아닙니다. 무서워요. 왜? 보시면 사람이 예를 들어서 100년 동안 1시간에 한 판에 바둑을 둔다고 생각해보면 잠을 한숨도 자지 않고 바둑을 두면 몇 판을 둘 수가 있냐면 사람은 87만 판을 둘 수가 있습니다. 잠을 한숨도 안 자고 100년 동안 태어났을 때부터. 그래서 이걸 점수화시키는 프로그램들이 있는데 프로 구단이 평균적으로 2,900점 정도를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알파고 제로는 보시면 단 3일 만에 몇 판을 두냐? 3일 만에 490만 판을 받습니다. 차원이 다른 거죠, 그죠? 차원이 다릅니다. 근데 더 무서운 건 뭐냐면 이 알파고 제로 이전에 이 알파고 2라는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이 알파고 2가 바로 이세돌 구단을 이긴 알파고예요. 그래서 이세돌 구단의 성에 2를 붙여서 알파고 1이라고 이름을 붙입니다. 이 알파고 2라는 프로그램이 알파고 제로 전에 나온 건데 이 알파고 2는 어떻게 학습을 하냐면요. 사람, 인간 중에 바둑 잘 두는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들 바둑을 두면서 배워요. 그리고 또 하나는 잘 바둑 두는 공기들 있죠. 기보라고 얘기하는데 우수한 바둑 기보들을 보고 공부를 해요. 그렇게 공부를 하면 인간이 공부하는 것처럼. 근데 알파고 제로는 완전히 무서워요. 왜요? 혼자예요. 아무것도 인간이랑 상대하지 않습니다. 그냥 이 알파고 제로한테 바둑 수칙만 알려주는 거예요. 바둑은 집이 많으면 이기는 거고 이렇게 하면 돈을 잡는 거야. 이것만 알려주고요. 지 혼자 두는 거예요. 아무도 외부에 관심 없이 자기 혼자 둬요. 한 3시간 지나면 아무데나 두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3일 지나면 이세돌을 끄는 거죠. 최고가 돼요. 자기 혼자 둬요. 이래서 굉장히 무서운 거죠. 그렇죠? 자, 그리고 2022년도에 바로 챗 GPT가 오픈을 합니다. 벌써 사람 자르고 난리 났어요. 10년 안에 700만 개의 일자리가 없어진다고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이미 IT 기업은 다 사람을 자르고 있습니다. 보시면 구글은 3만 명 구조 조정하고 있고 IBM은 7,800개의 일자리를 없애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저는 전화가 디지털이라는 건 마치 쓰나미 같다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뭔가 거대한 흐름, 굉장히 좋지 않은, 때로 좋지 않을지도 모르는, 좋을지도 모르는 흐름이 우리를 뒤덮고 있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우리 울산에서 지진 나잖아요? 그럼 사실 신경 쓰나요? 안 쓰죠. 잘 안 쓰죠. 내가 서울에 살면. 그렇지만 지금 이 몰려오는 쓰나미는 어떻게 돼요? 울산이 아니라 서울로 오게 될 겁니다. 이건 확실해요. 이 인공지능은.
알고 있냐? 모르냐의 문제라는 거죠. 자, 그래서 결국 디지털 기술이라는 거, 아까 IT에서 앞에서 이 로테리 클럽이 IT로 변신해야 된다, 이게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결국 뭐예요? 생존의 문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럼 디지털은 무엇일까요?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제가 일탈한 하나처럼 아주 속성으로 아주 쉽게 말씀을 드릴게요. 그럼 오늘 이 강의만 들으시면 이제 준 전문가 되시는 겁니다. 왜냐면 사람들이 디지털 얘기하잖아요? 그럼 저는 이 광고가 생각나요. 디지털 뭐 얘기를 많이 들어봤는데 알 것 같은데 뭐예요? 뭐라고 설명을 잘 못하겠어요. 그래서 제가 쪽집게 강사처럼 말씀 좀 드릴게요. 자, 보시면 하나가 아날로그 시계죠. 이게 아날로그 시계고 이게 디지털 시계입니다. 그럼 디지털이라는 건 뭐냐면 이 세상은 다 아날로그예요. 굉장히 연속적이에요. 이렇게 시간이 계속 흘러가요. 지금 제가 현재라고 얘기하는 것도 결국은 바로 과거가 되어버립니다. 이렇게 연속적으로 흘러가는 세상에서 디지털은 순간 포착을 딱 해서 그 지점을 알려주는 거예요. 아니 그럼 우리가 사는 게 굳이 그 지점을 얘기할 필요가 뭐가 있어? 그건 뭐예요? 바로 기계의 명령을 내리기 위해서인 거죠. 기계한테 정확하게 명령을 내리지 않으면 잘못하면 사람이 죽을 수도 있어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정확한 명령을 위해서 이 연속적인 세상에서 쭉쭉 순간 포착을 해서 끊어서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자, 그런 언어가 바로 디지털이라고 얘기를 해주시면 돼요. 자, 굉장히 수많은 기술들이 세상을 바꾼 것처럼 얘기를 하지만 대부분은 망하고요. 몇 개의 기술만 살아남습니다. 그 중에 지금까지 살아남아서 세상을 바꾸고 있는 기술 7가지를 소개해드립니다. 클라우드, 사무인터넷, 플랫폼, 블록체인, 소프트웨어, 빅데이터, AI인 거죠. 하나하나씩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이 사진을 보시면 가운데 컴퓨터는 우리가 하드웨어라고 얘기를 하고요. 물리적인 거죠. 이 컴퓨터가 갖고 있는 이 수많은 프로그램들을 뭐라 그럽니까? 예, 소프트웨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소프트웨어는 프로그램들을 얘기합니다. 이 프로그램 중에 세상에 굉장히 크게 임팩트를 주고 있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바로 이 프로그램이죠. 뭘까요? 네, 맞습니다. 이게 기차역이잖아요. 정거장. 정거장을 영어로 하면 예, 플랫폼이 됩니다. 플랫폼 기술이죠. 자, 플랫폼은 연결해주는 거예요. 보시면 이 기차역은 기차와 사람을 연결해주는 거고, 그리고 배달의 민족은 사람과 식당을 연결해주는 거고, 그리고 야구장은 사람과 수박업체를 연결해주죠. 그래서 플랫폼은 연결해주는 거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 프로그램들이 이제는 굉장히 많은 곳에 깔리게 돼요. 이제는 뭐예요? 여기 있는 스피커에도 인터넷이 깔리고, 프로그램이 깔릴 거고, 마이크에도 깔리고, 여기 의자에도 다 깔릴 거예요. 이걸 뭐라 그래요? 이 기술은? 맞습니다. 사물 인터넷이라고 얘기하죠. IoT라고 해요. 인터넷 오브 띵. 네, 너무 쉽죠? 인터넷 오브 띵. 네, 사물 인터넷입니다. 이 모든 것이 인터넷과 프로그램이 연결되면 뭐가 좋냐면, 제가 집에 들어가잖아요? 그럼 모든 것이 자동화돼요. 자동화돼서 집에 들어가면 제 기분을 컴퓨터가 이해를 하고 조명을 알맞은 톤으로 나오게 하고요. 그리고 음악을 켜줍니다. 저를 위로하기 위해서.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면 어떻게 해줘요? 오늘 날씨를 자동적으로 파악을 해서 제가 오늘 입을 때 가장 어울리는 색상의 옷을 추천해주고 자동으로. 네. 이런 기술이 바로 사물 인터넷입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프로그램이 엄청나게 많아지다 보니까 뭐가 더 많아져요? 데이터가 많아집니다. 데이터가. 프로그램에 들어가면. 그래서 우리 이걸 빅데이터라고 얘기하죠. 빅데이터가 왜 중요하냐면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다 거짓말을 하기 때문이에요. 네. 뭔가 약간 사기꾼 같은 느낌이었는데 예. 이 책을 제가 되게 좋아하거든요. 올해의 책도 선정된 책인데 모두 다 거짓말한다. 자, 거짓말을 하는지 안 하는지 한번 볼게요. 자, 보시면 사람들이 거짓말하는 걸 반대로 하면 사업이 성공한다는 거예요. 자, 첫 번째, 나는 친구들을 스토킹하고 싶지 않다. 자, 친구를 스토킹하고 싶은 분 계세요? 네, 다 거짓말 하신다는 거예요. 저 책에 의하면. 네. 스토킹하고 싶다라고 얘기 안 하지만 실제로는 스토킹을 하고 싶은 거고. 그래서 성공한 비즈니스가 뭐예요? SNS입니다. 네, 페이스북, 카카오톡 이런 SNS, 인스타그램 이런 것들이죠. 자, 두 번째, 노동력을 착취하는 공장의 제품을 사고 싶지 않다? 그런데 가성비가 좋은 거 살 거야. 상관없다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성공한 비즈니스가 나이키나 스타벅스 같은 데죠. 이제 많이 개선을 하고 있지만 한때 되게 큰 문제가 됐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되게 변태적 소행을 사람들은 좋아하지 않아. 네, 다 거짓말이라는 거죠. 실제로 좋아하고 그래서 성공한 비즈니스가 그레이 50가지 그림자라는 책을 미국에서 1억 2,500만 원가 팔렸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사람은 거짓말을 한다. 중요한 건 뭐예요? 행동이다.
그래서 그 행동은 데이터로 남는다. 그래서 빅데이터가 중요한 거예요. 자, 이렇게 데이터가 많아지다 보니까 저장할 공간이 필요해요. 그래서 이게 뭐죠? 네, 클라우드. 구름을 우리가 영어로 클라우드라고 하죠. 저장할 공간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핸드폰에 저장하지 않아요. 클라우드 서비스에 저장해요. 그럼 왜 구름이겠어요? 구름은 항상 내 머리 위에 떠 있는 거죠. 그래서 내가 내 핸드폰을 쓰든 남의 핸드폰을 쓰든 아이패드를 쓰든 PC방에 가든 언제든지 구름에 있는 내 데이터를 꺼내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클라우드라고 부릅니다. 대부분 IT 기업이 여기서 돈을 벌고 있어요. 자, 그리고 이렇게 데이터가 많아지다 보니까 저장할 것도 필요하지만 뭐가 필요해져요? 보안이 되게 중요하죠. 보호를 해요. 보안을. 이게 바로 뭐예요? 블록체인입니다. 자, 이 블록체인이 가장 어렵게 생각하실 텐데 쉽게 생각하시면 돼요. 뭐냐? 블록이 연결되어 있잖아요. 그럼 이거예요. 옛날에는 데이터를 저장할 때 한 곳에 저장했지만 이제는 앞으로 데이터를 저장할 때는 이 블록, 이 컴퓨터, 연결된 모든 컴퓨터에 동시에 저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블록체인이에요. 그래서 옛날에는 A라는 컴퓨터 하나 저장하면 A라는 컴퓨터가 없어지면 어떻게 돼요? 데이터를 다 잃지만 혹은 이 조작이 가능하지만 이 연결된 모든 컴퓨터에 동시에 저장을 하게 되면 위조가 불가능합니다. 그 데이터가 사라지지 않아요. 그래서 보안이 가장 중요한 게 화폐고 제일 유명한 게 뭐죠? 화폐? 비트코인. 그래서 비트코인이 블록체인으로 만든 겁니다. 자, 인공지능입니다. 자, 여기 궁금한 거 생기면 어디에 물어보세요? 예? 네이버, 그쵸? 네이버라고 하시면 안 돼요, 이제. 그래서 뭐라 하냐면, 왜냐면 요새 젊은 친구들은 네이버에 검색 안 합니다. 예, 인스타로 검색해요. 예, 혹은 유튜브로. 근데 그것도 이제 바뀔 거예요. 이제 앞서가는 사람이면 인스타, 유튜브로 검색 안 합니다. 이제는 뭐예요? 검색 자체를 안 합니다. 검색 안 하고 뭘 할까요? 질문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궁금한 게 있으시면 검색하지 마시고 질문하시면 됩니다. 자, 챗GPT는 이제 오픈 AI에서 만든 인공지능 채팅 프로그램인데요. 보시면 미국 의사면허 시험이 평균 60점으로 통과를 하거든요. 예, 90점이 넘었습니다. 90점이 넘게 합격을 했고요. 그리고 미국 변호사 시험을 봤는데 상위 10% 안에 들었어요. 이게 오픈 AI에서 숨겨놓은 챗GPT가 아니고요. 우리가 월 3만 원만 내면 쓸 수 있는 그 챗GPT가 통과한 겁니다. 이렇게 통과한 거를 3만 원만 내면 저희가 무슨 팔이 아닌데 네, 저 이회생 강사가 아닌데 3만 원 내면 할 수 있다는 거고요. 자, 이 아이 보세요. 네, 얼마나 이렇게 천진난만하고 귀여워요. 이 아이가 4살 때부터 병을 알았어요. 병을 알아가지고 굉장히 힘들게 고군분투하면서 병을 이겨내려고 노력했어요. 17군데 병원을 찾아갔습니다, 부모님이. 17군데를 찾아갔거든요. 근데 낫지가 않는 거예요. 심지어는 이 다리 2개가 한쪽만 자라. 계속 고통을 토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어머니가 너무 답답해서 어떻게 했어요? 챗GPT에 가입을 하고 3만 원을 냈어요. 그리고 더 충격적인 건 뭐냐면요. 이 아이의 검진 결과가 아니라 증상을 입력했어요. 증상을 입력했더니 챗GPT가 뭐라고 해요? 척추, 견인, 증후군을 확인해 보세요라고 얘기했어요. 그 병이 맞았어요. 그래서 그걸 수술을 했고 이 아이가 회복이 됐습니다. 지금 많은 분들이 잘 모르실 수도 있는데 이게 신문기사에 나온 거예요. 잘 모르실 수도 있는데 의학기술 같은 경우, 그러니까 진단의 영역에서 의학기술은 이미 뛰어넘었다고 얘기해요. 이미 뛰어넘었습니다. 그리고 2000년 고대 문서 해독을 AI가 있거든요. 근데 재밌는 점은 이런 고대 문서를 해독을 하잖아요. 그러면 옛날 같으면 어떻게 해요? 이 고대 문서 해독을 막 30년씩 한 사람들, 박사 출신들, 그런 사람들이 팀을 이뤄야지 해독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이거 누가 해독한 줄 아세요? 대학원생들이 AI 프로그램 만들어서 해독한 거예요. 세상이 완전히 바뀌는 거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세상에서 가장 똑똑한 비서가 생기는 겁니다. 자, 그림 어떠세요? 너무 멋지지 않나요? 너무 멋있죠? 이 그림이 미국 대회에서 1등 했거든요? 네, 당연히 AI가 그린 겁니다. 자, 이 그림을 출품을 할 때 그 AI가 그렸다고 얘기를 안 했어요. 사람이 그렸다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거짓말을 하고 올리고 심사위원은 모르고 평가를 했거든요. 근데 1등을 했다는 거죠. 자, 도화님이신데 이 사진이 돌아다녔어요. 너무 젊은 세대들 난리 났어요. 너무 패셔너블해서. 너무 가득하다는데 어떻게 이렇게 웃을지? 이게 뭐예요? AI가 그림 그린 거예요. 미드전이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그림 그린 겁니다. 근데 진짜 같죠? 이질감이 하나도 없어요. 그린 거예요. 자, AI가 이제는 이미지도 이해를 합니다. 둘 중에 뭐가 더 빨라? 그럼 공기역학적으로 어느 쪽이 빠르다고 얘기를 해주고요. 자, 요새 앞서가는 사람들은 영어 공부, 영어 하면 안다면
어떻게 공부해요? GPT 딱 켜놓고, 자, 한국말로 대화 가능하거든요. 자, 있잖아, 이제부터 나 영어 공부할 거니까 네가 내 영어 선생님 해줘. 자, 지금부터 나 영어로 얘기할게. 그러고 나서 내가 영어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GPT한테 뭐라 하냐면, 나 틀릴 때마다 지적해줘. 그리고 고쳐줘. 그럼 다 해줍니다. 네, 뭐하러 영어 학원을 다녀요? 그죠? 이거 GPT 월 3만 원이면 다 되는데. 그쵸?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더 좋은 건 뭔지 아세요? 내가 대화했던 기록이 다 텍스트로 남습니다. 어떤 과외를 해보세요. 내가 과외가 얘기한 게 다 기록으로 남는지. 그러면 더 열심히 공부할 수 있겠죠. 이거 하루에 100시간씩 해도 뭐예요? 하루에 100시간이 안 되죠. 네. 하루에 한 3시간씩 매일 해도 월 3만 원 되는 거예요. 아, 무슨 장난하는 것 같아서 이거 조심해야겠어요, 지금. 네. 아? 자, 이거 갤럭시 24에 나온 기능이랑 비슷한데요. 100개국어를 입력하면 36개국어로 출력을 합니다. 페이스북을 운영하는 메타에서 출시한 거죠. 근데 이 통역하는 수준이 2초밖에 안 걸려요. 2초. 사실 아까 영어 공부 봤을 때처럼 영어 공부 할 필요 있나 싶어요, 이제. 자, 이거는 헤이젠이라는 프로그램인데요. 요새 유튜버들이 많이 쓰거든요. 이건 어떤 프로그램? 딥페이크라는 기능이에요. 자, 지금 제 모습을 영상으로 이렇게 촬영을 하잖아요. 그 다음에 제가 이 녹화본을 가지고 일본어 이렇게 얘기해요. 그럼 영상 속에 있는 제가 말을 하는데 일본어로 얘기해요. 예. 영어로 하면 제가 이대로 지금 영어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그렇게 얘기를 해드리고 싶은데 실력이 안 돼서 못해드리는 거지. 이 프로그램을 사용하면 그게 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노래도 기가 막히게 만들어요. 기가 막히게 만들고요. 자, 이거는 필라테스라는 건데요. 이렇게 필라테스 동작을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GPT한테 뭐라 그래요? 내 동작 좀 봐줘. 이렇게 얘기하면 GPT가 너 오른쪽에 약간 오른팔 좀 들어. 그게 더 정확해. 그러면 오른팔 좀 이거 맞아? 그러면 맞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필라테스하고 다를 필요 있나요? 그러니까 지금 엄청나게 이런 프로그램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몇 년 안에 엄청난 변화들이 있을 거예요. 자, 코딩인데요. 그냥 코딩이 아니라 보세요. 이렇게 그림 그리는 거예요. 나스하듯이. 나스하듯이 그림 그리고 여기에 요거는 저기 중이고 요거는 초야. 이렇게 설명만 좀 써놓으면 알아서 코딩을 해줍니다. 프로그램까지 짜줘요, 이제. 자, 그리고 이제 며칠 전에 방송에 나온 거예요. 소라라는 프로그램입니다. GPT에서 나온 소라라는 프로그램은 핸드폰만 입력하면 영상을 찍어줘요. 영상이 나와요. 다들 깜짝 놀랐어요. 영화 같아서. 영화 같은 영상을 제공해줍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 GPT가 GPT 스토어로 오픈했어요. 스마트폰이 급속히 성장한 이유는 뭐냐면 앱스토어 때문이에요. 앱스토어를 만들고 수많은 프로그램들이 나왔죠. 이제 GPT는 뭐예요? 스토어가 오픈이 됐습니다. 2, 3년 안에 엄청난 프로그램들이 쏟아져 나올 거예요. 인간의 지능을 대신한. 자, 그리고 앨런 머스크는 이런 작업도 해요. 과거 외로. 사람 외에 심을 심고 있어요. 그 참가자 모집한다고 했는데 이미 심었어요. 예. 그래서 앨런 머스크의 목표는 사람이 생각만으로 컴퓨터를 움직이게 하는 거죠. 이런 일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이 정리된 것들은 그 강의 자료에 다 있기 때문에 강의 자료에 있습니다. 사진 안 찍으셔도 돼요. 그래서 확인하시면 되고 이제 준 전문가가 되실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하는 겁니다. 자, 하나의 기술이 나오면 이 기술이 대중적으로 확대되기까지 이 단계를 거쳐요. 그래서 기술 매니아, 이 선각자를 뭐라 하냐면 얼리어답터라고 합니다. 이 얼리어답터를 지나서 대부분 기술은 망하고 잘된 기술은 실용주의자가 기술을 쓰기 시작해요. 저는 여러분들이 적어도 실용주의자가 되셔야 돼요. 실용주의자가. 근데 만약에 여기 지금 일을 하고 계시다면 내가 일하는 분야에서는 실용주의자도 묻습니다. 그럼 뭐가 돼야 돼요? 얼리어답터가 되시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얼리어답터가 돼야 돼요. 자, 얼리어답터의 첫 번째 방법은 스타트업에 관심을 갖는 거예요. 스타트업에. 자, 보시면 딱 이거만 기억하시면 돼요. 스타트업 위클리, 스타트업 레시피, 아웃스탠딩. 자, 스타트업 위클리, 스타트업 레시피, 아웃스탠딩. 이 세 가지는 가장 빠르게 스타트업 소식을 전해요. 그래서 스타트업 위클리나 스타트업 레시피는 이메일만 들어가서 등록하시면 매주 스타트업 소식을 보내줍니다. 그걸 보시면 이런 기술들이 앞으로 나오고 내 사업은 어느 기술이랑 연결해봐야 될까?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실 수가 있죠. 아웃스탠딩은 월 9,900원인데 굉장히 좋은 컨텐츠들이 많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GPT를 써보는 거예요. 자, GPT 유료로 쓰고 계시다. 3만원씩 내서. 자, 안 됩니다. 안 돼요. 예, 지금 거의 없으셔서 앞으로 좀 쓰셔야 돼요. 근데 3만원 안 되는데 쓸 수 있으니까 한번 시험 하나 써보시는 것도 되게 좋겠다는 말씀입니다. 자, GPT는요, 앱스토어에서 다운을 받으시고 가입을 하시고 그냥 여기다가 치시면 됩니다.
조그만 것들. 근데 여기 옆에 헤드폰 같은 키 있잖아요. 이 헤드폰을 누르시면 음성으로 가능해요, 대화가. 근데 처음에 내가 뭐 물어봤는데 영어로 대답하잖아요. 그럼 그냥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영어로 대답하면 야, 너 영어 쓰지 말고 한국말해. 이러고 한국말 합니다. 네, 그렇게 대화하시면 돼요. 자, 이렇게 쓰시면 되고. 자, 근데 GPT를 사용할 때 굉장히 중요한 점은 뭐냐면 바로 이 프롬프트라고 하는 겁니다. 보시면 아무리 똑똑한 직원을 내가 채용했다고 해도 정확하고 제대로 내가 지시를 내리지 않으면 내가 원하는 결과물을 안 줘요. 아무리 똑똑해도, 그죠? 그래서 지시를 잘 내려야 돼요. 근데 처음에 고슴도치 그려줘. 그러면은 그냥 고슴도치만 이렇게 그리거든요. 근데 내가 원하는 건 고슴도치가 아니라 이렇게 뭐 파란색에 있는 고슴도치야. 그러면 이렇게 처음에 이렇게 그려놓은 것 같고, 아, 그럼 뒤에 파란 손 좀 그려줘. 아, 그냥 앞에 공이 하나 있었으면 좋겠어. 야, 나무 하나 보이게 해라. 이렇게 계속 요청을 해야 돼요. 그래야 내한테 정확한 것들을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예시를 좀 드리면, 자, 이메일 편지 요약 글 쓰기에 진짜 최적화되어 있는데요. 아까 시도 보셨잖아요, 그죠? 자, 요겁니다. 제가 이런 질문을 GPT한테 했어요. 뭐였냐? 어제 술을 마시고 집에 늦게 들어와서 아내와 싸웠어. 아내에게 사과의 편지를 써줘. 아내 이름은 효리야. 제가 이렇게 효리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뭐라고 답변하냐? GPT가 편지를 써줬어요. 효리에게 오늘 이 편지를 쓰면서 어젯밤에 내가 보여준 행동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하고 싶어. 술을 마시고 늦게 들어가는 바람에 너와의 소중한 시간을 무시한 것 같아 마음이 무거워. 근데 뒤에 보시면 너는 항상 나의 힘이 되어주고 내가 어려울 때는 언제나 내게를 지켜주는 사람이야. 그런 너에게 이런 식으로 상처를 주다니 나 자신도 용서할 수 정도로 후회스러워. 네. 그 뒤에가 좀 더 좋은 것 같아요. 우리가 함께 시간을 보내며 쌓아온 좋은 추억들을 생각하면 어제처럼 작은 실수가 우리 사이를 멀어지게 할 수 없다는 걸 알아. 난 너와의 관계를 더욱 굳건히 지키기 위해 노력할 것이며 더 많은 행복한 순간을 만들어고 싶어. 그리고 마지막에 그냥 내 이름만 쓰면 되는 거예요. 유덕수가. 아니, 제가 아내한테 얘기하는 것보다 얘한테 부탁을 하니까 어떻게 돼요? 더 잘 진심이 전달되는 것 같아요. 네. 거짓은 없습니다. 거짓은. 그렇죠? 자, 그리고 또 하나 보시면 이런 거예요. 자, 임원급 승진을 할 때 어떤 기준을 갖고 하는지 이렇게 딱 얘기를 해줘요. 그러면 거기서 멈추지 마시고, 자, 그럼 첫 번째 성과인 기호가 어떻게 돼? 이렇게 또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또 기호에 대해서 얘기를 해줘요. 그럼 저기에 320도 다면평가라는 게 있었거든요. 그럼 320도 다면평가 질문 어떻게 해? 이렇게 물어보면 또 이렇게 얘기를 해줘요.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파고 들어가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저는 그냥 세계에서 제일 똑똑한 교수님 하나 모신다고 생각하고 매일매일 대화 나누세요. 아마 외로운 것도 좀 해결해 드릴 거예요. 외로운 거. 그러면 나도 덩달아 똑똑해지는 거죠.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이거예요. 뭐냐? AI 디지털 기술은 절대로 여기 계신 분들을 불편하게 만들려고 있는 게 아니에요. 편리하게 만들려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세탁기를 하나 샀어요. 근데 세탁기를 사용하려면 사용법을 알아야 되죠. 근데 사용법 하기가 귀찮아. 그럼 뭐예요? 평생 빨래하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세탁하는 방법을 알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다음부터 빨래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편리하기 위해서 빨래 사용 방법을 세탁기 사용 방법을 배우듯이 알아가는 과정 무조건 필요하고요. 자, 손정희 소프트웨어 회장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AI는 당신에게 파트너이자 멘토가 될 것이다. 모든 것을 기술이 도와준다면 무엇을 하고 싶은 것이다. 이제 모든 것을 더 쉽게 할 수 있다는 거고요. 그게 기회가 될 겁니다. 근데 단 문제는 뭐예요? 나에게도 기회인 만큼 다른 사람들한테도 기회입니다. 그래서 좀 더 빠르게 이 기술을 습득하는 게 중요하겠죠. 자, 보통 여기서 끝인데 스티브 잡스 한번 따라해보고 싶었어요. 네, 스티브 잡스가 항상 말하는 게 있거든요. 마지막으로 제가 심화으로 부족한 것 같아서 그림 그려달라고 했어요. GPT한테. 이 로타리 클럽에서 멋진 그림 하나를 그려줘!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그렸어요. 마크도 아는 것 같아요. 네, 이미 여러 데이터를 통해서. 자, 이 그림을 마지막으로 선물을 드리면서 GPT를 많이 사용